앞으로 대거 이제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질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경매 물량들이 폭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의 원룸촌에 사는 것보다 교도소가 더 낫답니다. 교도소는 밥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니까 좀 더 사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낫다라는 겁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곳에 살면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닭장 같은 원룸에서 사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보다 교도소에 사는 범죄자가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제 서울의 달동네는 매우 우울하다고 하죠. 엄청 괜찮은 환상을 심어주지만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남들은 다 잘 살고 멋있고 우아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서글프게 사는 것 같죠. 희망이 없는 사회가 지금의 한국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 계급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빈곤을 선택해도 이제 최소한의 삶의 이제 수준이 이제 정말 저소득층들에게는 허락이 되는데 어설픈 이제 중산층 빚쟁이들에게는 그거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소식하고 히피처럼 사는 이제 한량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뭐 이제 여행 다니다가 경비 떨어지면 구걸하고 그냥 그런 걸로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요. 그냥 알바하면서 그냥 월급 한 80에서 100만 원 받고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냥 월세 살고 그냥 게임하고 혼자서 그냥 인간 사료 같은 거 밥 먹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 너무 많은 남들과의 비교, 욕심, 탐욕 이런 것들 하고 아예 그냥 다르게 비껴나서 이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너무 많이 욕심 부리면 이제 인생이 금방 몰라간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기 때문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각자 도생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지 않으면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이 뭡니까? 고정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지 고민인 겁니다. 그냥 월급쟁이들, 직장인들은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가 되죠. 근데 그걸 고마워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장사하면 자영업자가 되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지금의 2030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면서 함부로 남들한테 비교질하고 자랑질하죠. 근데 그런 모드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함부로 못 모르는 인간들하고 엮이면요, 이용당하기 좋고 이제 사기당하기 좋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요, 기다리고 또 애쓰고 도전하고 생각처럼 안 되면 조금 더 보완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흙수저 사는 게 힘든 이들, 그런 이들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5억이다 10억이다 20억이다 참 꿈같은 얘기죠. 신기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에 취해가지고 환상이 빠지면요, 인생이 여전히 바닥에서 그냥 못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이제 마음가짐,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게 이제 인내심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밑바닥까지 간 다음에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항상 여윳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밑바닥까지 간 다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심리 싸움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더 이제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진 이들만 삶을 차지하고 주도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자유 이런 거 말고요, 이제 경제적인 노예로 전락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을 겁니다. 금융노예요. 그런 이들이 600만 명이라고 하죠. 600만 명.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요, 단위농협, 수협에서도 이제 부실이 터진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2024년 상반기 5, 6월 달에는 저축은행, 내년 24년 10월 11월에는 단위농협, 단위수협에서 터지면요, 답이 없는 거죠. 2024년 하반기부터 터지면 정부가 그냥 놔버릴 거예요. 왜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요. 이제 올겨울부터 방화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죠. 왜겠습니까?
이 방화를 하고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불타서 없어져 버리라 그러면서 방화를 하는 거예요. 왜? 방화범 처벌이 매우 낮기 때문이랍니다. 고작 징역 2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분노에 쌓여 있으니까 그냥 그걸 방화로 화재로 그냥 분출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겨울에 불 지르고 어린애 때리고 하는 막장짓이 늘어난답니다. 지금은요 정말 세상이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업적인 소명이 의식이 없는 이들도 되게 많고 뭐 옛날보다 공부를 더해도 열심히 살았지만 정규직 되기도 되게 힘들고 빡세니까 이제 염치 같은 거 안 따지고 생존을 위해서 그냥 알아서 발버둥 치는 거죠. 소외받고 내몰리는 이들은 흉악범이 되고요. 범죄자가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젊은 청년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려운 노인들이 더 무섭답니다. 60대 70대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개막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물러날 데도 없고 이제 이래저래 이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분노하고 화내면서 그게 범죄로 표출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경찰들이 초과 근무가 많은데도 초과 근무 시간 제한이 들어왔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수당을 지급 못하니까 야근하지 말라는 거죠. 국민의治안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들 예산 부족하다고 수당도 못 준다는 게 지금의 나라입니다. 대통령 부부들은 해외로 싸돌아 다니고 소맥 말아먹고 쇼핑 다니고 개막장 짓을 하는데 일선 경찰들은 돈이 없다고 무료 근무하라고 강요하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나라가 개판입니다. 대기업 재벌들 법인세 깎아주고 부자들 종부세 깎아주고 경찰들 수당 못 챙겨준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개판이냐라는 겁니다. 보수고 진보고 나발이고 간에 최소한의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인력들에게 무료 근무를 무료 봉사를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니 뭐 영끌 혹은 뭐 비투 갭투기 이딴 개소리 코인이니 뭐니 이런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다릴 줄 알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월세, 주식, 배당, 채권, 이자 소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지는 거지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방 생각하고 금방 부자 될 거다 라는 생각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된다? 인생이 파탄난다. 지금은 전 금융권들이 부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아직 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수협에서 이제 연체율이 4%대로 폭등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뉴스가 대폭 늘어날 것이고 한국의 경제가 대거 망할 거다. IMF보다 더 심한 충격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